자, 보세요. 책을 잠깐 덮어볼까요? 자, 2장이 분사인데 제일 중요한 게 1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장이고요. 그다음 1장 기본 틀로 해서 이제 2장, 3장 이렇게 쭉 뻗어갈 겁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 자체가 차례가 다른 책이랑은 좀 달라요, 알겠죠? 예?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세팅을 해드리기 위해서 커리를 이렇게 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사인데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 배우는 건 저거죠. 준동사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분사의 기능을 형용사 혹은 부사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엄밀히라는 거 뭐냐면 내가 그냥 영어학을 전공해서 막 학문적인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걸 막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업용 영어에는 이거 전혀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사는 잊어버리고 그냥 분사는 그냥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형용사의 기능이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죠. 뭐죠? 명사 수식이나 보호 역할이구나. 그게 끝입니다. 알겠죠? 그럼 분사도 뭐다? 명사 수식이나 보호 역할을 하겠네요. 맞아요? 잘 보세요. 분사의 생긴 모습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어요. 이렇게. 네.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잖아요. 현재 분사는 뭐다? 현재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현재 분사입니다. ing. 과거 분사는 뭐다? 과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냥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알겠죠? 왜 얘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분사의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항상 두 가지가 나오면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와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원론적인 방식에서 보시면은 현재 분사는 능동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말에는 능동밖에 없다 그랬죠.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이제 밥이 나에 의해서 먹혀졌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말에는 능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동이라는 건 내가 직접 하는 게 능동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주체와의 관계가 해석상 주어 동사 관계랍니다. 일단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한 명 있죠. 네? 그 다음에 빌트는 pp고요. 얘는 ing죠. 그럼 뒤에 목적어 있기 때문에 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지금 현재 분사, 얘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직접 하는 거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 학교를 짓고 있는 남자가 있잖아요. 남자가 직접 짓습니까? 남자 직접 짓는 거 맞죠?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니까 능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지어요? 아니면 남자를 지어요? 남자가 짓죠? 주어 동사 관계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능동이라는 개념을 판단할 때 해석상으로 직접 하는지 그래 주어 동사 관계인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수동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하지 않는 거, 뭔가 되어지는 거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체와의 관계가 뭐다? 해석상 목적어 동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지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지가 짓나요? 직접 지가 짓는 게 아니죠.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동이구나. 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가 지어요? 아니면 학교를 지어요? 학교를 짓죠? 목적어 동사 관계네요. 그래서 수동이구나. 되잖아요? 그래서 수동이라는 게 판단됐기 때문에 빌트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되잖아요? 다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현재 분사는 능동, 얘는 수동. 능동은 직접 하는 거, 얘는 직접 하지 않는 거. 얘는 주어 동사 관계, 얘는 목적어 동사 관계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능동 수동을 보실 때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주어 동사 관계지 목적어 동사 관계지 이걸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제 영어에 대한 감각이 생기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교재를 한번 펴보시죠. 자, 34쪽. 자, 34쪽을 보시면은 자, 분사의 기능 돼 있죠. 자, 분사는 형용사다. 형용사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형용사 동그라미 치시고 형용사의 기능 두 가지 적으세요. 밑에 형용사의 기능 두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두 가지 뭐죠? 명사 수식이나 보호 역할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생김새 확인하시고요. 생김새가 현재 분사가 동사 원형의 ing, 과거 분사가 pp. 됐죠? 자, 오른쪽 넘어가서. 자, 분사의 의미가 돼 있는데 해석상 능동인지 수동인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능동이란 해서 돼 있죠. 능동 동그라미 치시고요. 능동. 자, 주체가 직접 행위를 하는 것. 직접 동그라미. 그러니까 주체와의 관계가 주어 동사 관계. 물결 표시. 자, 다시 수동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직접의 X 하시면 돼요. 직접 X. 그래서 뭔가 되어지거나 당하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주체와의 관계가 목적어 동사랍니다. 물결 표시. 자, 그래서 밑에 예문 이해되시죠? 예? 남자가 직접 짓기 때문에 능동이구나. 내지는 남자가 짓는 거죠. 남자를 짓는 게 아니고 주어 동사 관계니까 능동이구나. 되셨나요? 그래서 현재 분사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과거 분사 있죠. 자, 작년에 지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직접 짓는 게 아니죠. 아, 그래서 수동이구나. 학교가 짓는 게 아니고 학교를 짓잖아요. 아, 그래서 목적어 동사 관계니까 수동이구나. 자, 능동 수동 개념 아시겠어요? 자, 이해됐으면 또 고개 드시고요. 자, 설명할 때는 그냥 칠판만 계속 보시면 돼요. 알겠죠? 책 보지 마시고 필기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세요. 분사의 주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이걸 이해 못하신 분들이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니까 다 틀려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분사의 기능이 뭐였죠? 형용사나? 예? 부사요? 분사의 기능이 형용사잖아요. 그죠? 분사의 기능이 일단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기능은 몇 가지죠? 두 가지죠, 뭐다? 명사 수식이나 보호 역할. 됐죠? 그러면 봐요. 분사의 주체라는 건 이겁니다.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체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당연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분사가 보호 역할을 해요. 그러면 주격 보호는 뭘 수식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있으면 주어가 주체가 됩니다.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왔을 때는 목적어 주체가 돼요. 지금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죠. 여기 지금 주체가 있어 없어요? 여기 주체 있어 없어요? 주체가 없죠? 왜? 같아서 생략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분사 구문에서의 주체는 뭐다? 남아있는 얘가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랑 다르면 여기 앞에 주체가 기재가 돼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주체 개념입니다. 자, 주체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문법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게 가장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방금 저희가 이제 능동이다 수동이다라는 거는 해석해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해석해서 직접인지 아닌지, 주어 동사 관계인지 목적어 동사 관계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해석을 안 하고 빨리 풀기 위해 제가 분사 문제를 몇 가지 이렇게 솔트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한 8가지 정도 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 분사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앞에 거 exciting 1번, 뒤에 거 2번이에요. 자, 마음속에 몇 번이 정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정 내리셨어요? 자, 첫 번째 문장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두 번째는 2번. 자, 정확한 정답은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1번. 두 번째 문장은 1번, 2번. 아, 1번, 2번 다 된다고요? 아시겠죠? 잘 봐요. The game is exciting이 있고 excited가 있는데 감정 분사에서 ing는 뭐냐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을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pp는 뭐냐면 감정의 변화를 얘기해요. 책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래서 ing는 성질이나 특성이고요. pp는 감정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축구 경기를 보는데 역전을 했어. 게임이 재밌죠? 흥미롭죠? 그때 쓰는 게 뭐냐면 The game is exciting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사물은 감정을 느껴요? 못 느껴요? 내가 얘를 막 때리면 얘가 화를 내나요? 그러면 얘가 놀라나요? 아니죠. 그럼 사물은 감정 변화를 못 느끼죠? 맞죠? 그러니까 주체가 만약에 사물일 때는 절대 pp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했죠? 그런데 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그라는 사람이 뭐다? 축구 경기보다 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역전골을 넣은 거야. 뭐 와 이러죠. 이게 뭐냐면 he was excited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감정 변화? 근데 he라는 사람이 되게 좀 특이해. 애가 유쾌하기도 하고. 그러면 he's excit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게임이 exciting 한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일 때는 뭐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결론. 감성 분사는 뭘부터 보냐면 주체부터 확인합니다.
주체가 사물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ing. 예외 없어요. 예?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둘 다 가능하거든요. 대체로 pp가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ing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일 때 pp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틀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그거 있잖아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들어보셨죠? 예? 뜻이 뭐예요? 놀라운 스파이더맨이죠? 그게 어메이즈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뜻이 뭐가 돼요? 놀란 스파이더맨 이렇게 돼요. 얘가 적을 만날 때만 깜짝이야 이렇게 놀란 겁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스파이더맨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메이징이 붙었잖아요. 왜냐면 그 특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물이 주체일 때는 무조건 pp예요. 무조건 ing예요. 아시겠죠? 사람일 때는 거의 pp지만 ing도 가능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어요? 자, 예문 한 개 적어도 잘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에요? 지루한 선생님. 됐죠? 선생님의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녀의 학생들을, 중요한 건 그녀입니다. 저는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녀의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루하게 만들겠죠? 그럼 학생들은 뭐다? 지루해진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둘 다 지금 사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르죠? 의미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책을 보시죠. 35쪽. 자, 맨 밑에 분사의 주체 나와 있죠? 자, 이해하는 겁니다. 암기 아니고.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수식할 수 있잖아요.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그 명사가 주체가 돼요. 명사 동그라미. 주격 보호자일 때는 뭐다? 주어가 주체입니다. 목적격 보호자일 때는 목적어 주체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분사의 주체를 무조건 주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틀려요. 제가 이거를 하프앤올 모의고사 수업 때 몇 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하프앤올 같은 경우는 제 커리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거든요. 고수들. 예? 그분들 이거 틀려가지고 저한테 엄청나게 욕먹었거든요. 이걸 틀리냐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훈련하니까 이제 맞춰요. 이래요. 왜냐면 이분들도 뭐냐면 분사의 주체를 주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습할 때 많이 틀려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있을 때는 목적어 주체입니다. 되시겠어요? 분사 구문에서는 남아있는 주어가 주체가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됐잖아요. 다르면 앞에 그냥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르면 분사 앞에 주어가 표기가 돼 있겠죠. 그럼 걔를 주체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를 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이 문제 유형을 풀려고. 얘를 푸는 방식은 뭐다? 주체부터 찾으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자, 뒷장 넘겨보세요. 자, 일단은 보세요. 감정문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감정문사 개념을 적용시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은 자주 쓰이는 감정문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눈으로 쭉 보시고 이거는 내가 들어봤어. 빨리 체크하세요. 눈으로 쭉 스캔하시고 이건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어메이징 체크하셔야죠. 아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보셨잖아요. 그죠? 체크하시고 쭉 보세요. 뭐가 감정문사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크 안 된 거는 오늘부터 뭐다? 3개씩 외우세요. 예? 알겠죠? 오늘부터 화장실에 가실 때 3개씩 외워야지 생각하시고 외우세요. 알겠죠? 한꺼번에 이걸 폭발적으로 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조금씩 외우시는 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거기 남자분 계속 조실 거면 저기 남자분 힘드시면은 잠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오세요. 수업 방해돼요.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체크하셨나요? 자, 오른쪽 가서. 자, 보세요. 감정 문사는 ing는 성질이나 특성 체크하시고요. pp는 감정의 변화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37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사물인 경우에는 무조건 ing 감정 변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해입니다. 알겠죠? 사람인 경우에는 감정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pp가 되며 ing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the game was exciting 괜찮죠? he was excited 됩니다. 그죠? he is exciting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푸는 순서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문법적인 포인트는 몇 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포인트만 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분사 문제가 나왔잖아요. 감정 분사 문제가. 그럼 첫 번째 뭐다? 주체 판단하셔야 돼요. 주체가 사물이면은 무조건 ing. 사물이면 사람이면은 거의 pp. 그렇지만 ing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잘못 정리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거를 놓쳐버리십니다. 마지막 거를. 아시겠어요? 자, 밑에 예문 볼게요. 예문 포인트에. 자, 지금 satisfying 있고 satisfied가 있죠? 앞에 동사 뭐 있어요? 바로 앞에 동사 뭐 있죠? is 있죠? is 동그라미.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그러면 이 감정문사 자리가 누구 자리란 얘기예요? 주격 보호 자리란 얘기죠? 자, 주체 찾아서 동그라미 치세요. 주체 누구다? 주어가 주체죠. 다시. 주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있으면 주어가 주체인 겁니다. 누가 주체예요? it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문장 안에서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사물이네요. 무조건 뭐다? ing. 파란색이라서 ing 이게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찾아가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연습 되시겠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제가 48쪽 가보실래요? 자, 48쪽에 5번, 지금 아직 풀지는 말고 동그라미 칠게요. 48쪽에 5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1쪽에 12번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51쪽에 12번. 됐죠? 두 문제 푸는데 1분 드릴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시험장에 왔어. 이 문제가 나왔어. 풀어보는 겁니다. 5번, 12번. 자, 시작. 자, 해석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답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5번 보시죠. 48쪽에 5번. 자, 보시면은 그 영작 문제는 그 한글과 영어를 비교하는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풀리는 게 90% 이상이에요. 안 풀리면 이제 한글이랑 대조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는 해석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면 제가 솔트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해석을 안 하고 풀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I have not read today's newspaper yet 돼 있죠? 자,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이죠? yet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yes는 부정문에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문장 맨 뒤에 왔죠? 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 yes이 부정문에서 문장 맨 뒤에 쓰이는구나? 이해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yes이 부정문일 때 어디에 쓸 수 있냐면 not이나 never 다음에 쓸 수 있어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I have not 다음에 yes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아직까지 신문을 안 읽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자, is there anything 돼 있죠? 자, 책 한 권 있습니다가 뭐죠? 고개 들어보세요. 책 한 권 있습니다가 뭐예요? There is a book이죠. 책 두 권 있습니다. There are two books가 돼요. 그러면 there is there가 나오잖아요. 그럼 명사까지 끊습니다. 구조 분석하실 때. 그러면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Is there anything까지 끊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any 동그라미 치시고 any. 자, 밑에 쓰세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
지금 제가 툭툭 건드려 드리는 개념은 나중에 저희가 다 배울 거라서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편하거든요. any 개념과 some의 개념을 구별하셔야 돼요.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여튼간에 is there anything 대번에 뭔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anything을 물결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주로 명사 앞에서 꾸며요. 뒤에서 꾸미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반드시 뒤에서 꾸며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anything, 뭐 something, nothing 이런 것들 무조건 뒤에서 꾸며야 돼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interested가 앞에 있는 anything을 꾸미는 겁니다. 꾸며주시고요.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알겠죠? 위치가 interested something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interested 뭐죠? interested 뭐죠? 무슨 분사? 감정 분사에서 interested 보셨나요? 보셨나요? 자, 이제는 뭐다? 감정 분사 보셔야 되는 거야. 자, 감정 분사가 나왔잖아요. 뭐부터 판단해요? 주체 판단해요. 지금 interested가 누구 꾸며요? anything 꾸미죠?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다. 그럼 무조건 ing. 그래서 ing를 고치는 거야. 이게 감정 분사 문제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법 쫄 거 없어요. 나는 문법 진짜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지금부터 배우시면 돼요. 복습만 열심히 하세요. 복습만. 괜찮나요? 자, 12번 가보시죠. 12번. 자, 12번 가시면은 자, 소 동그라미 치시고 that 동그라미. 자, 소 대시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목적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그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나는 잠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되셨나요? 자, 볼드 보이시죠? 앞에 동사 뭐죠 지금? was죠? 됐나요? 그러면 이 볼드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주격 보호 자리죠. 주체 누구? 더 무비.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다. 무조건 ing. 그래서 볼링으로 고치셔야죠.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못 푸는 이유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는 개념이 있는데 문법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착각이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문제를 그냥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하나씩 한 주마다 이렇게 장착해 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방금 감정 문사를 장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문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이제 분사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그래서 37쪽으로 돌아가서 자, 요 문장 한 개 적어 놓으세요. 요 문장. 반드시 헐로 쓰세요. 헐로 쓰세요. 예, 적어 놓으십시오. 자, 37쪽에 적으시면 돼요. 오늘 강의 다 들으시면 제가 분사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시험 칠 때 가서 쳐 보실 거잖아요. 거기 가서 분사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맞추시면 돼요. 꽈락이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가서 내가 분사 문제 맞췄잖아요.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칠판 보시고. 자, 유형 2번이 지금 뭐냐면 타동사의 분사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신 없으면 책 덮으세요. 알겠죠? 내가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분사를 뽑아낼 겁니다. 자, 분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는 진행을 만들고 하나는 뭐다? 수동을 만들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진행을 만드니까 지금 ing가 드러났죠?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수동을 만드니까 pp가 드러났죠? 됐죠? 근데 빌드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ing가 오는지 pp가 오는지를 판단할 때 능동인지 수동인지 접근한다 그랬죠? 첫 번째 얘만 지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학교를 짓고 있죠? 직접 짓고 있죠? 직접이니까 능동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지어요? 아니면 나를 지어요? 내가 짓죠? 주어 동사 관계니까 능동이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냐면 형용사 세트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얘 타동사 ing죠. 얘 타동사 pp죠. 타동사 ing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 있죠? 타동사 pp 다음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면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다 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타동사의 ing나 pp가 시험에 나온다면 해석하지 말고 목적어를 보자.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 간단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석하지 마시고 보세요. 우리가 뭐 해석해서 책을 읽고 있는 그 소년이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소년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직접이구나. 소년이 읽고 소년을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능동이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자, read가 뭔가를 읽다니까 타동사죠. 타동사 ing죠. 타동사 pp죠. 뭘 보고 푼다고요? 목적어 보고 푸는 거예요. 목적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뭐다? ing가 정답이구나. 제일 간단하고 빨라요. 아시겠어요? 자, 책을 보시죠. 자, 38쪽.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 자, 타동사의 분사입니다. 그래서 타동사 ing 다음에 목적어 있고요. 타동사 pp 다음에는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제목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형용사 세트 배우실 때 형용사 세트의 기능이 명사를 뒤에서 꾸밀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앞에서 꾸민다 이렇게 안 배우셨죠? 물론 꾸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있는데 우리가 타동사의 분사를 판단할 때는 뭐냐면 명사를 뒤에서 꾸미거나 뭐 보호 자리에 쓰이거나 아니면 뭐 분사 구문에 들어오나 다 적용시키면 돼요. 딱 한 가지 빼고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거를 제외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빌딩 다음에 a school 보이시죠? 그래, was built 수동이 됐기 때문에 뒤에 목적 없잖아요,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러면 pp 다음에 무조건 목적어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죠? 수동일 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밑에 쭉 내려와서 자, I have built this school이라는 문장이 있죠. 그럼 I have built에서 built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the school has been built에서 수동이 됐잖아요. 똑같은 pp인데 위에 거는 능동이라서 뒤에 목적어 있는 거고 밑에 거는 뭐다?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결론 고개 들어보세요. 타동사 pp 다음에는 무조건 목적어 없어야 돼.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다시 타동사 pp 다음에는 무조건 목적어 없어야 돼.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예? 수동일 때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have pp일 때는 능동이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목적어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타동사의 분사를 풀 때는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자, 밑에 쭉 내려가서 포인트 한번 보세요. 목적어가 있다는 거는 뒤에 명사가 있던지 대명사가 있던지 ing가 있던지 대절이 있던지 what절이 있던지 이럴 때가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다는 경우는 뭐냐면 마침표로 끝나던지 콤마가 오던지 전치사가 오던지 이럴 때 목적어가 없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to 부정사는 없죠 지금. 왜냐면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도 쓰이고요. 그죠? 형용사나 부사로도 쓰이잖아요. 그러면 to 부정사가 왔을 때는 그게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명사나 대명사 ing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목적어 있구나. 뭐 콤마로 끝나거나 뭐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 목적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알겠죠? 공부를 해 가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되세요? 되세요? 자,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죠. 본래 처음 출발은 이거였죠. 1990년대에 지어진 학교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학교가 직접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구나. 그 다음에 학교가 짓는다가 아니고 학교를 짓는다죠. 그러니까 목적어 동사 관계니까 수동이구나. 이거였죠. 처음 출발에. 그죠? 자, 이제는 어떻게 푸셔야 돼요? 그러면 there is school까지 끊으시고요. 그러면 뒷자리에는 이제 형용사 세트 자리죠. 타동사의 분사를 묶고 있죠.
뭘 보고 푼다? 목적어 보고 푼다? 목적어 있다 없다? 뭐 보고 하셨어요? in이 있잖아요. in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을 기르셔야 돼요. 제가 막 맨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적어 없으니까 pp구나.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the boy 다음에 reading 앞에 갈로 한번 쳐볼까요? 자, read 타동사니까 목적어까지, a book까지 갈로 한번 쳐보세요. 자, 앞에 boy 한번 꾸며주시고요. 형용사 세트 자리죠. 자,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ing.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단 어떨 때는 예외라고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칠판 보시고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47쪽 잠깐 가보실래요? 47쪽에 보시면은 요 문제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보이시 7번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딴 거 다 치우고 우리가 여길 볼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봐볼게요. 잘 봐요. 앞에 ing죠. 그죠? 콤마 주어 동사 왔죠? 분사 구문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분사 구문에서 뭐다? 여기 지금 ing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사 문제는 뭐다? ing인지 pp인지 골라라 이겁니다. 알겠죠? 되시겠어요? 얘 감정 분사입니까? 감정 분사 해당 사항 없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유형 뭐였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자, utilize 뜻이 뭐예요? 이용하다. 맞아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모르면 타동사. 그러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을류를 넣어서 말이 되면 타동사라고 보는 거죠. 그럼 utilize를 뭔가를 이용하다기 때문에 타동사가 돼요. 자,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치사가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 이게 분사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다음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일단 앞에서 저희가 이제 언어들 다음에는 단수가 온다, 복수가 온다. 단수 온다고 했죠. on과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언어들과 other를 구별하셔야 돼요. other 다음에 볼까요? 셀 수 있는 복수명사 왔죠. 여기 s가 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raise는 대표적인 타동사. 됐죠?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죠? 목적어 들어왔죠? 그래서 뭐다? 여기까지 맞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풍김에 맞아볼게요. 자, very considerably 부사니까 날아갔죠? 되나요? 그 다음에 as는 뭘로 쓸 수 있냐면 얘는 접속사나 혹은 전치사로 쓸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근데 as 다음에 보시면 as supplementary foodstuff에서 명사가 왔죠? 이 동사 안 보이죠? 그러면 전치사로 쓰인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잖아요? 그럼 and죠? 등위족사죠? 갈로 안에 건 필요 없는 겁니다. 갈로 안에 거는 문장 구조에 아무런 영향 안 줘요. 알겠죠? and 왔죠? 앞을 봐요? 뒤를 봐요? 뒤를 보는 겁니다. 뒤에 뭐 있나요? as 있죠? 그럼 얘는 뭐 나열이래? as랑 as 나열이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도 보니까 뒤에 뭐다? 명사 왔죠? 동사 있어 없어요? 동사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얘도 뭐다? 전치사가 되겠지만 명사까지.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뭐라고요? 형용사정용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보시면 여기 end가 또 있잖아요. 마지막에 end 뒤에 보니까 지금 grind라는 동사 왔죠? 이 동사는 지금 뭐래요? 투부정사에 걸리는 carry 1번, whipped 2번, and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